하나, 둘. 안녕하세요, 앨런입니다. 라이카 35mm 필름 카메라 그리고 이 필름 어떻게 보시나요? 어울리는 조합인가요? 뭐 그냥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시작했지만 갑자기 35mm 필름을 찍다가 문득 120mm 중형 필름이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을 좀 많이 하다가 중형 필름 한번 찍어봐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검색을 좀 해봤고, 여러 가지 이제 중형 필름 카메라가 있었지만 그 중에 그래도 가장 대표적이라고 생각되는 정방형 포맷의 하셀블라드를 한번 구해봤습니다. 오늘은 하셀블라드 중형 필름 카메라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셀블라드입니다. 이렇게 이제 생겼죠. 그리고 하셀블라드는 찍을 때 일반적인 필름 카메라가 파인더를 이렇게 보고 찍는 방식에 비해서 얘가 이제 파인더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래로 내려다보면서 사진을 이제 찍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셀블라드를 막상 구매하고 나니까 제가 이제 노안이 좀 빨리 왔는데 노안이 걸리더라고요. 이렇게 내려다보면 노안 때문에 이제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근데 더 내리면 손이 막 이렇게 흔들리고 초점을 잡기도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확대해서 자세히 보여드리겠지만 돋보기가 있습니다. 돋보기를 보면 이렇게 딱 들여다 대서 초점을 잡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이제 한 장씩 찰컥 찍으면 되는데 SLR 방식, 제가 워낙 RF 방식에 익숙해 있다 보니까 초반에는 SLR 방식의 어떤 사진 찍는데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행착오도 좀 많이 하고 초점도 나간 사진도 많이 있었고 했는데 사람이 하는 일이 다 그렇다시피 찍다 보면 다 적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렇게 야외에서 광량이 충분한데 사진을 찍으시면은 얼마든지 이 조리개를 좀 조이고 제 사진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살짝 초점이 좀 빗나갔더라도 충분히 재미있는 사진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제 35mm와 중형 필름, 어차피 필름 카메라인데 뭐가 다르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더구나 이렇게 크고 무거운 카메라를 들고 굳이 다닐 필요 있냐, 35mm 작은 카메라를 들고 다니면 되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35mm 카메라와 120 포맷의 가장 큰 차이점은 사이즈입니다. 사이즈가 다르면 소위 말하면 디지털로 치면 풀프레임과 크롭 센서가 있듯이 크롭 센서 대비 풀프레임으로 가면은 훨씬 더 심도가 이제 달라지죠. 근데 풀프레임에서 한 3.6배 정도 더 큰 센서가 달려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정말 심도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5.6으로 조이더라도 마치 이제 일반 풀프레임 카메라로 조리개 2.8 정도로 찍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그 어떤 심도에 대한 느낌을 한번 즐겨보시면서 또 대형 인화를 해보면 작은 필름과 좀 중형 필름의 그런 느낌이 확실히 차이가 나는데 그런 부분에서 사진을 찍으면 찍을수록 상당히 재미를 느끼게 됩니다. 그 하셀블라드 503CW 아날로그 필름 카메라는 하셀블라드의 아날로그 카메라가 아마 다 그럴 텐데요. 내장 노출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핸드폰에 노출계 앱을 사용해서 노출을 측정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세코닉의 외장 노출계를 별도로 구매해 가지고 다니면서 촬영을 합니다. 세코닉 이 노출계 같은 경우에는 정말 정확합니다. 물론 이제 네거티브 필름을 찍을 때는 정확도가 상당히
뭐 관용도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더라도 노출이 어느 정도 맞아 들어가는데요. 만약에 얘로 이제 그 슬라이드 필름 같은 걸 촬영할 때는 정말 노출을 정확하게 촬영해야 되는데요. 그때도 이 세코닉 노출계를 이용하시면 굉장히 그 편리하게 노출을 측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찍을 때 피사체의 얼굴이나 이 표면에 노출을 딱 측정한 다음에 이 노출을 기준으로 이쪽에 이제 렌즈에서 뭐 조리 노출 값을 맞추게 되어 있죠. 얘를 이제 파인더 열고 얘를 감아서 이렇게 찍으면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35mm 필름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한 장 찍고 나면 그 다음 대기 시간에 필름을 미리 감아 놓으면 필름의 텐션이 늘어지기 때문에 좋지 않은데요. 그래서 항상 찍기 전에 필름을 이렇게 필름 어드밴스 레버를 조종해서 이제 다음 장으로 넘기죠. 근데 중형 같은 경우에는 반대입니다. 먼저 필름 어드밴스 레버를 해서 이제 한 장 찍을 준비를 해놓고 그 다음에 대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찍고 나면 그냥 이 상태로 두시면 필름의 텐션이 계속 늘어납니다. 그래서 나중에 혹시라도 늘어진 그런 필름이나 망친 사진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중형 같은 경우에는 35mm가 36장이라면 얘는 12장을 찍을 수 있거든요. 한 장이라도 만약에 실패한다고 하면 좀 눈물이 앞을 가릴 수 있으니까 미리 이렇게 어드밴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핫셀 같은 경우에는 셔터막을 막아두는 요 장치가 있습니다. 마치 뭐 엑스레이 판에 이렇게 딱 끼는 장치 같은데요. 요걸 여기다 껴놓으면 이제 셔터가 안 눌립니다. 요 상태로 해서 다 접고 이렇게 해서 이제 보관을 하시면 됩니다. 핫셀로 찍은 제가 장례들을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35mm 찍은 사진과 핫셀로 찍은 사진을 차례로 보시면서 영상을 한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중형 필름이 정말 다양한 그런 그 필름 카메라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핫셀블라드가 정방형 포맷으로 유명한 아마 대표적인 주자일 텐데요. 요즘에 핫셀블라드를 구하기가 무척 어렵지만 저는 핫셀블라드를 꼭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나온 디지털 백을 이쪽 필름 매거진이라고 부르죠. 필름 매거진을 빼고 최근에 나온 디지털 백을 연결해서 사진을 찍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아날로그 필름을 넣고 아날로그 필름 사진을 찍고 또 디지털 백을 연결해서 핫셀블라드 디지털 카메라를 구매하지 않고도 수동 조작을 해서 수동 이종 교배를 하는 거죠. 일종의 그렇게 해서 사진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미를 2배로 즐기실 수 있으니 한번 중형 필름을 입문하신다고 하면 이제 핫셀블라드를 추천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사진 장례를 한번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